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해시태그에 달려있던 것처럼 한강이라는 것과 이제 각국의 전성기, 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국이 이제 한강을 두고 싸우게 되는 배경, 그리고 고구려가 성장하고 백제가 시련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즉 우리 앞에서는 뭐 4세기까지의 역사를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5세기 이후부터 6세기까지의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이 이렇게 서로 맞닿으면서 싸우게 된 배경, 경쟁을 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 국제적인 배경으로서는 중국이 5호 16국이라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16개의 나라가 있는 5개의 오랑캐와 이제 16개 국가로 흩어져 있는 분열기였습니다. 이 556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을 통합하면서 서로 이제 국가의 경계를 맞닿기 시작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고구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이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주벌판을 달렸던 그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를 도와줬습니까? 그렇죠. 신라를 도와줬었던 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가야랑 외를 압박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개토대왕입니다. 넓을 광자에 열개자에 흑토자입니다. 즉 영토를 넓게 펼친 왕이기 때문에 영토 확장에 좀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텐데요. 요동 지역, 중국에 있는 요동 지역에 진출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영토가 넓고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은 중국만 그 당시에 쓴다고 하는 연호, 지금 우리가 2018년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왕의 즉위에 따라서 연호를 붙였는데요. 연호를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그래서 장수왕 오래 살았으니까 장수왕이겠지요. 자, 장수왕은요 수도를 옮깁니다. 그동안 국내성에 있었던 수도를요 평양으로 천도해요. 수도를 옮깁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남진 정책,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취합니다. 이를 통해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 또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릉비, 그리고 장수왕은요 한강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충주에 있는, 그 당시에 중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충주 고구려 비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유적지 또는 유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백제로 넘어갈게요. 자, 백제의 시련과 중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련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장수왕이 차지했던 한강을 상실했다는 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상실했던 왕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계로왕 때 이제 장수왕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실해서 문주왕에 들어서 웅진으로
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 말 그대로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거랑 백제가 이제 웅진으로 천도한 거랑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웅진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약해지고 나라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신라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제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나제 동맹을 미리 맺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웅진 때부터 동성왕, 무령왕, 성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백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려고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동성왕은요, 기존에 있었던 나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강화를 했냐? 즉, 여러분 그 속담 아시죠? 피는 뭐보다 진해요? 그렇죠. 물보다 진합니다. 피를 맺기 위해서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하는 혼인동맹을 하고요. 그래서 가족, 패밀리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무령왕 때 들어서는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지방에 있는 22담로의 왕족을 직접 파견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던 무령왕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남조, 특히 양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무령 왕릉입니다. 네. 성왕이 들어서는요. 성왕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부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져요. 그래서 사비로 수도를 한 번 더 천도합니다. 웅진 때 천도한 거랑 조금 다르죠. 이제는 왕의 의지로 수도를 옮기고요. 국호도요. 나라 이름도 바꿔요. 무엇으로? 남부여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여 또는 고구려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라는 거. 그리고 성왕 때요. 신라와 함께 협공을 해서 한강을 얻어냅니다. 한강을 다시 차지해요. 그런데 신라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또 한 번의 시련을 얻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신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라는요, 우리 4세기 때 내무랑 얘기하고 나서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6세기에 들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지증왕 때는요, 일단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를 이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수리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것들을 축조 많이 해서 농업 생산력을 많이 크게 향상을 시키죠. 또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국호를 신라라는 이름으로 확정을 짓고요. 그 전에 있었던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중국식으로 왕이라는 칭호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서 영토도 확장을 시키는데 바로 우산국을 복속을 시키죠. 우산국 어딘지 알죠? 지금의 울릉도를 이야기합니다.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항상 이 지증왕 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들이었던 버풍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버풍왕은요, 법입니다. 법.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거, 사상적인 법, 불교, 그리고 율령을 반포를 하고 공인을 합니다. 또한 군인들을 다스리는 병북, 그리고 상대 등이라는 귀족의 대표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영토도 확장시킵니다. 우리 그 전에 가야 배웠죠. 그 중에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금관 가야를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흥왕, 진짜 흥했던 왕.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이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있던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화랑도를 개편해서 국가 조직으로서의 정비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백제와 함께 공격을 해서 드디어 한강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신라가 배신했다. 그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을 하고 한강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이 싸웠던 전투가 바로 조금 아래 내려가 얘기하면 관산성 전투인데요. 관산성 조금 여기 있군요. 네, 선생님 카메라를 안 보고 있었어요. 관산성 전투에서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예 한강을 신라가 모두 차지해 버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얘기하면은 금강가에 복속시켰죠. 그러면서 진흥왕 때 대가야도 복속시키는, 즉 이를 통해서 진흥왕이 이렇게 발전했고 신라의 최대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흥왕, 아까 여기 충주 고구려비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진흥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유적지가 바로 단양에 있는 적성비와 그리고 4개의 지역이 있는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진흥왕이 영토를 넓게 개척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 각각의 전성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백제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